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연일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서 주식시장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각종 매체에서는 새로운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내놓고 있습니다. 증권 및 은행의 금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앞으로 국내 경기는 계속해서 상승세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미국보다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외 주식, 그리고 금리 인상을 대비한 하이랜드 채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나 재건축 위주의 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새로운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비해야 할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늘 막막하기만 한데요.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옛것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뜻인데요. 자,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는 분, 이분과 함께 그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화요일은요,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잠시 그 일부 금융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경기 상승을 예견은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이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현재 경기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은 인정한 사실인데요. 네. 경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리무중의 상태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부동산에서 전망을 내놓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건 파악을 하면 네. 금방 보일 수가 있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흐름을 타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수익형이든 차익형이든 어떤 투자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기사나 뉴스를 접해도요, 미래 앞으로의 상황과 얼마나 맞아 떨어질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수없이 많은 부동산적인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기사들 중에서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러한 기사들을 접하는지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네. 그러한 중심이 없을 경우에는 대세에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2007년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인데요. 그러한 일들도 무조건적인 대세를 따라서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성장을 해나가는 그러한 결과론적인 일들 때문에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됐는데요. 그 사건에 대한 원인을 오늘 영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니 그런 내용들은 사실 뭐 경제 서적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줘도 내용이 어려워서 참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를 영화 접목시켜서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 영화는 2016년에 나온 빅쇼트라는 영화인데요. 부동산이나 이러한 것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적어도 한 번쯤은 꼭 봐야 할 영화라고 생각돼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와, 오늘 영화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 신재민의 부동산 여행은요, 빅쇼트라는 영화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요, 부동산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신재민의 부동산 여행은 영화와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영화 빅쇼트에 대한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빅쇼트란 영화는 2016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2007년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스티브 아이스먼이나 마이클 버리라든지 그렉 린먼이라든지 이런 세 명의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 더 재밌는데요. 실제로 마이클 버리라는 이 이름 자체는 현재에도 그 영화 속에서도 마이클 버리로 출연을 하는 그러한 재미가 있죠. 실제로 이런 회사들은
해지 기능을 가진 회사, 해지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올라가는 것에 투자를 한다라고 본다면 해지 회사는 오히려 내려가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좀 쉽겠죠. 그래서 빅쇼트란 것은 간략한 줄거리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2007년도에 일어난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부동산 버블이 끼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대출 때문에 일어나는 그 거품이 꺼지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건데요. 이 한 명, 두 명, 세 명, 특히나 플러스로 브래드 피트라는 이러한 주인공들이 나오면서 이 버블이 꺼질 것을 예측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반적으로 볼 때 다들 잘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네 명의 전문가들만 오히려 이것이 꺼질 것을 판단을 해서 큰 돈을 버는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와. 우선 첫 번째로 빅쇼트의 용어라는 것을 먼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빅쇼트란 것은 가치가 하락하는 쪽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일컫는 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매도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투자를 한다. 일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윤은재 MC님께 10개의 주식을 빌린다라고 먼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10개의 주식을 빌렸는데 10개의 주식을 빌려서 제가 판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빌려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없을 공, 그러니까 공이 비어있다라는 건데 없는 것을 빌려서 판매를 하는데 나중에 10개가 그러니까 10원이었으면 3원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구매를 해가지고 갚아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하락하면 7의 이득을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빅쇼트란 얘기는 쇼트라는 것은 매도 포지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가인데 빅이란 것은 많은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많은 차익을 벌인 그냥 쉽게 이해를 해서 많은 수익을 벌인 쇼트 매도 포지션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예측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부동산 지표가 좀 안 좋았었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2003년에 이어서 부동산 버블이 이제 극심하게 달하는 오히려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호황을 이루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대출이 부실하게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이 거품을 목격한 주인공 4명이 이 부분을 발견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동산 버블은 허상이고 금융기관들의 사기다라는 것에 이제 올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모기지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기지론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같은 일반 이제 시민들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이제 대출을 내게 되죠. 금융기관에 대출을 내게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주택 저당 증권을 은행에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걸 왜 발행을 하게 되냐면 이 주택 저당 증권을 오히려 중개기관이나 혹은 투자자에게 판매를 하면서 이 수익금을 바로 자금을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모기지론 같은 경우에 30년 만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금을 빠른 시간 내에 회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해서 장기 주택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바로 모기지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게 어떻게 발발이 됐는지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미국의 신용등급은 주택담보를 해서 신용등급은 프라임 등급과 알트 A 등급, 서브프라임 등급 이러한 등급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란 무엇이냐? 서브프라임이라는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를
이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이뤄내는 그러한 제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네. 근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라는 것은 이러한 신용 등급이 있었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엄청 좋은 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기에는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이제 이 실적을 맞출 필요가 없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금융기관에 경쟁적인 유치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차별적인 대출이 일어나고 그와 더불어서 금리를 이제 많이 올려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원리금이나 이자를 갚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저소득층인데 반해서 영화 속에도 나오지만 집이 5채나 가지고 있고 심지어 요트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저소득층이 존재를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품이 끼다 보니까 원리금이나 이자를 갚지를 못하고 연체율이 증가한다. 이런 것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전에 일단 자본주의의 기본을 먼저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기본입니다. 애덤 스미스라는 곳에 애덤 스미스라는 이분의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얘기는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시장을 자유롭게 놔두다 보면 경제 활동이 조화가 되면서 공급과 수요가 조절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과거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엄청나게 유명한 이론이 있는데 이러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자연스럽게 놔두면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건데 거품이 있는 시장에서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보이는 손이란 것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케인즈라는 분이 이제 주창을 하신 얘기인데요. 경제적 위기가 있을 경우에는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실행을 해서라도 인위적으로 국민 소득을 증대를 시키게 되면 불황을 탈출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맞지 않을 때는 오히려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라도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시켜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보이는 손은 규제를 일부 정부의 규제나 이제 참여를 바라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손은 자율적으로 놔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빈병을 땅에 묻고 그걸 사람을 고용을 해서 빈병을 다시 파내는 그러한 일까지도 하게 된다면 국민적인 이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 단 이것은 위기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을 이제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지만 이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변할지 약간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오른다 싶을 때는 보이는 손, 케인즈의 보이는 손으로 약간의 규제든 눌러주고. 정부의 정책적인 의미에서 약간의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또 자율적으로 또 변화가 되죠. 그런데 또 너무 내려간다 싶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정부의 일정 부분 개입에 의해서 또 이 정도로 컨트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이는 손이냐 보이지 않는 손이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만이 이제 경제가 이제 합리적이고 잘 발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부동산 10년 주기설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지가는 점점 이제 이렇게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갔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좋으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위치에서 어떠한 매도 포지션이나 어떠한 매수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가치가 점점 달라지게 된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이러한 위기가 있을 때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부자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영화 속의 주인공 4명은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부동산의 시장 몰락을 예견한 건가요? 이분들이 대단한 천재였나요? 아, 그런 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단한 천재는 맞는데 네. 몰락을 예견한 것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서 예견을 했습니다. 네. 어떤 것이냐면 모기지 대출에 대한 연체율을 따져본 거죠. 그래서 극 중에 마이클 베리죠. 마이클 베리라는 분은 이제 신경외과 의사였는데 거액의 투자가로 활동을 하던 분이었는데 연체율을 보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점점점 연체율이 늘어나면 이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것을 우선 예견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 영화가 실제로 일어난 실화라고 하니까 더 놀랍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실화냐? 정말 그 네. 말인데 사실 2007년에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10년 주기설이 아닌가 싶어요. 그에 따르자면 또 우리나라에 위기가 찾아오는 건 아닌가. 이게 대단히 걱정이 되는데요. 네, 실제로도 이게 과거에도 일어난 것이지만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요. 미래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네. 이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와닿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것도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포인트가 되겠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은 네. 이제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 버블이 이제 꼈다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으로는 건들지 못하고 지금 이제 최근에 자동차로 또 이러한 비슷한 사례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의 이제 경쟁적인 이제 유치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고요. 과거보다도 이제 미래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이제 위기가 항상 되풀이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면 몸을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보자면 그건 또 아니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차이나 쇼크라든지 혹은 뭐 미국발 뭐 금리 인상 혹은 뭐 유류 파동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투자를 멈출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이뤄나가야 되는가. 이런 투자를 하시게 되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공부에 대한 게으름을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이 근로소득만으로 미래를 설계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불로소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불로소득으로 넘어가기 위한 지금 방편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 것은 대부분 주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대세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수단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을 좀 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서 영화의 결말 도대체 어떻게 끝나나요? 네, 실제로 주인공들은 공매도를 통해서 천문학적인 와, 진짜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뒀죠. 수익을 거뒀는데 반면에 이제 시민들은 어떻게 되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주인공들은 공매도를 통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고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국가에서 구제를 해주면서 또 살게 됐는데 결국 그 몫은 시민들이 아이고. 이제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현금이라든지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정세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이제 내 재산이 휘청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이러한 변동성에 중심을 둘 수 있고요. 일단 부동산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고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우리만의 빅쇼트를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빅쇼트는 뭐 하락을 할 것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다른 의미로 봤을 때 쇼트는 매도 포지션이고 네. 크게 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호재가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곳 주변에 있는 또 농림 지역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호재가 일어나고 있으면 이 주변에 있는 뭐 관리 지역이라든지 주거 지역 혹은 이러한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치가 이미 올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농림 지역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잘 알고 있는지 부동산 지식을 좀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화 여행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처음에 인트로에서부터 이런 이제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공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라는 마크 트웨인의 이 명언으로부터 이 영화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든지 토지라든지 여러 번 작게 이렇게 성공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적인 조건에 의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런 성공들을 오히려 조금 더 면밀히 분석을 하고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전문가를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청자님이 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경에 빠지지 않고 또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세미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투자처를 잘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기만 해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신도시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또 제시를 해드릴 거고 이 신도시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투자처를 이제 뽑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번 의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고요. 또 한 번은 1:1 자산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꼭 지킬 수 있는 전문가와 이제 착각을 하지 않고 전문가와 이 상담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산을 꼭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강남 엠플러스 빌딩 SS 컨벤션 웨딩홀 8층 오키도홀에서 한국토지자산개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8월 14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유스홀딩스 빌딩 5층에서도 세미나가 이어집니다. 8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신재민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 계획들 세우시면서 좀 곤란했던 점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죠. 서울 02-6223-9988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문가와 상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부터 만나보시죠. 시흥에 거주 중입니다. 현재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16-1 주변 6필지를 2009년에 매입했는데요. 음식점 임대를 내주었고 또 도로가 연결돼 있는데 매도 시기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예. 앞으로의 매도 시기와 전망이 궁금하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매도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러는데 너무 오래 이제 8년 됐거든요, 보유한 지가.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는지, 더 네.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좀 교체를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서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집원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섯 필지라고 지금 예,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받으실- 지금 116의 1번지랑 네네. 또 그 다음 건 어떤 것들이 있죠? 117-1번지도 있고요. 117-1번지. 1번지. 예, 그 주변으로 전체 이렇게 그 예. 하천을 끼고 6집원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예. 지금 실제로 이 토지 같은 경우에 이 가운데 것은 도로라고 보이실 수는 있는데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는 네. 국어라고 맹지로- 나와 있습니다. 국어인데요. 예, 예. 국어 앞에 그 도로 필지 하나가 도로가 길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맹지는 아니에요. 제가 원래 처음에는 맹지였기 때문에 길을 그 한 56평을 사서 넣어서 맹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맹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일단 현황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 네네. 이 국어 상황에서 붙어 있는 이 토지들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이 네네. 국어가 이 도로에 좀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144번지에 약간의 끊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네네. 아래쪽으로 내려가 봤을 때는 이 도로랑 연결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아래까지 연결돼 있는 국어 아래 그 한 필지가 저희 거예요. 또 예, 그 그래서 몇 개가. 그래서 도로랑 이게 괜찮은 거거든요. 도로가 연결되었다라는 건데 이 메인 도로 큰 도로와의 지금 연결성은 사실은 지적도상으로는 이제 옳진 않은데 오히려 현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포장이 된 곳이기 때문에 네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 현황 도로 상황을 나중에 지적도적으로도 좀 바꿀 수 있으면 더 이제 값진 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보다도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 주변의 호재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네. 지금 일산의 경우에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일산도 지금 여러 가지의 호재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파주, 운정 같은 경우에도 도심이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러한 네.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토지는 어떻게 말하면 이 교집합 부위에 딱 들어가 있는 오. 이러한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토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네. 현황 도로를 나중에 조금 더 지적도 상황으로라도 조금 더 바꿀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세를 주고 계신다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하셨는데 이 세는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새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250 그렇다면 정도. 일단 네. 세가 많이 안 나오더라도 이 토지 자체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가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토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네. 그래서 지금 새해보다도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네. 시청자님이 이 토지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시는 네. 점점점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토지로는 절대 걱정하지 말고 토지는 네. 맑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매도하게 되신다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에 진짜 묵은지처럼 오. 진짜 묵힐수록 조금 더 값져지는 그런 토지가 와.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관리 지역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 이게 조금 더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주거 지역 이상의 용도 지역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와. 멋진 토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결과 어떠셨어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피셨네요.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상담을 받고 나서 결과가 좋으면 목소리에 그 표정이 막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성북구 종암동 종암 삼성 레미안 1차 66제곱미터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단기 투자로 어떤지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거세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네. 네, 좋습니다. 단기 투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단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 3년이나 3년이요? 4년이네요. 3년이나 4년이네. 실제로 지금 여기 있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도 조금 차익이 조금 일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포인트가 급격하게 오른 시기가 2015년도거든요. 그 전까지는 매우 낮다가 이제 조금 더 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가치 상승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10년 주기설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이게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 과거에 이 재개발 재건축이 이슈가 있는 곳 주변은 어쨌든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 수많은 비용들을 들여가면서도 오히려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이 아파트를 통해서 3년 혹은 5년, 4년 이렇게 단기적인 근데 사실 3년에서 5년 정도는 중기적인 이러한 관점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단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단기적인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른 곳을 조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전문가 의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투자를 빨리 안 하시고 이렇게 전문가 상담을 받기가 잘하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가 상담을 안 받고 그냥 투자를 하신 다음에 이거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오는 게 대부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투자법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지금처럼 투자하시기 전에 오히려 한 번 더 확인을 받으시고 검증을 받으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뭐 이런 그렇죠. 말이 있잖아요. 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좀 확실하게 상담을 받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좀 만나볼게요.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578-13 토지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척이 거주 중인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랫동안 어느 정도 좀 보유하고 계신 거세요? 그게 내가 한 20대 저기 했으니까 어, 한 50년도 넘었죠. 오래 보유하고 계시네요. 거기가 자, 네. 이제 농촌 마을인데 네, 경부 고속철 뚫리면서 네. 천안아산역 배후도시라고 한다고 와, 그래가 전부 한다더니 일부만 편입돼서 조금 했고요. 네. 남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요. 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오늘 아주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잘 지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도를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알록달록한 것이 이제 그려져 있는 그러니까 수용의 계획이 있던 그런 곳의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수용이란 것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딱 이곳 빼고는 양쪽은 오히려 수용이 돼가지고 지금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인데요. 그렇다면 그 수용에 빠진 부분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라고 두고 봤을 때는 이건 오히려 좋은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세옹지마, 세옹지마라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복이 화가 될 때도 있고 화가 복이 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수용에 빠진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시청자님께 더 잘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도심으로 수용이 될 경우에는 도심 내부에 그냥 수용가만 보상받고 이제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 도심 주변에 있을 때 시청자님의 토지는 정말 높은 가치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는 토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오랜 기간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 토지를 이제쯤 이제 지겹다라는 개념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토지는 지금부터 시작인 겁니다. 투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네.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이 토지를 이제 매도하시는 것을 조금 고려를 해보시라. 매도하는 것을 오히려 이제 거부를 하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토지는 진짜 장기적으로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시청자님의 이제 자산 가치 상승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청자님, 이 토지는 매우 맑음입니다. 매우 맑음. 그래서 오히려 꼭 보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유를 50년 네. 정도 하셨는데 네. 더 앞으로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이런 토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50년 동안 이렇게 보유를 해왔지만 지금까지도 가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부터가 이 뛰는 이 과정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대를 물려서라도 그렇게 이제 보존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결정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판다라면 매도를 한다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이 때가 아니라면 조금 더 보유하고 계셔서 후손들이 이득을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뭐 바로 요즘 개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30년, 40년, 50년씩 이런 도시화가 진행이 되곤 했는데 요즘 건설이라든지 이런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만으로도 이런 도심은 금방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변 지가 자체로도 이제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대대손손까지는 필요 없고요. 시청자님이 이제 계시는 동안도 이제 높은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 내용 결과 좀 어떠세요? 네, 아주 괜찮네요. 괜찮아요? 그래요.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다고 하니까요. 조금 네. 더 참고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상담 중에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도 빅쇼트의 주인공들처럼 이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럼 대박이 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하지만 전문가가 도움을 주시죠. 전문가와 1대1로 만나서 상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강남 엠플러스 빌딩 SS 컨벤션 웨딩홀 8층 오키도홀에서 한국토지자산개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8월 14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뉴스홀딩스 빌딩 5층에서도 세미나가 이어집니다. 8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연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신천주공 2단지 73제곱미터를 최근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 목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셨네요. 아, 두 개를 매입을 했는데, 네. 하나는 제가 살고, 하나는 투자 목적으로. 네네. 앞으로 좀 전망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잘 지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제 고향 대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아파트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최근에요. 최근이라면 올해 아닌가요? 네, 한 달 전에요. 아, 한 달 전에요. 네네.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긴 한데, 구도심에 속해 있는, 하지만 이 신천이라는 이 강변을 끼고 있는 그러한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구도심에서 동구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중구 다음에 수성구,
수성구 다음에 동구 쪽으로 이렇게 펴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운데 있는 신천이란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매우 많이 낙후된 곳은 사실인데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 앞으로도 전망은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청자님이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셨더라면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 거라면 오히려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곳. 거주는 상관없지만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오히려 차익이 조금 더 많이 생성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갈아타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상담 결과 좀 어떠셨어요? 예, 좋았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목소리가 별로 힘이 없으신데 사실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당장의 뭐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욕심이신 것 같고 자, 장기적으로 투자 목적이라면 장기적으로 좀 보시던가 아니면 좀 갈아타시는 게 어떠신가라는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네, 또 다른 궁금하신 점은 혹시 없으실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네. 시청자님, 네. 네네.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네. 대구 같은 경우에 재개발로 그러니까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바뀌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지금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신 건 제 생각에 재개발을 노리고 들어가신 거 맞습니까 혹시? 아니요, 그 그건 목적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그럼 가치 상승을 여력을 볼 때는 오히려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시는 것이 현명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한 달 만에 바로 팔아버리는 게 옳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되 어느 한 시점이 됐을 때는 하나 정도는 이제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이상의 가치는 계속 볼 수는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시점이라는 그 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서 조금 추후 예정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사연은 좀 저희가 속 시원하게 맑음입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떤 사연 보내주셨는지 사연 만나볼게요. 미사 강변도시 28단지 102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이동하게 돼서 보유가 좋을지 아니면 매도가 좋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 미사 강변이라고 하면 저도 진짜 이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핫플레이스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네. 자, 그런데 지방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되니까 요거를 세를 예, 줘야 예. 하는지 뭐 매도를 해야 예. 하는지 요게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팔아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고민하시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예. 이거를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지 예. 아니면 좀 더 보유를 하는 게 좋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미사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불편 빼고는 나머지는 다 환상적인 그러한 곳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도를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구도심을 등에 업고 이 고덕이란 신도심과 하남 미사라는 이러한 신도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남 미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가득 차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안정화 단계가 진행되는 이러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저번 달과 저저번 달쯤에 이제 최고치를 찍었고 조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흐름은 오히려 보유를 하고 계실 때 오히려 장기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아파트는 오히려 전세를 내주시고 지방으로 가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 가시더라도 뭐 잠깐 계시더라도 오히려 아파트를 구입을 하는 형태가 오히려 될 경우에는 이제 시청자님이 이제 자산이 조금 더 포트폴리오가 넓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시청자님은 어느 지방으로 가실 예정이세요? 제가 지금 광주로 지금 광주요? 직장이 옮기게 돼가지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아파트는 전세를 내주시고요. 광주 쪽도 일부 호재가 있는, 그러니까 전라남도 혹은 전라도에서도 어떤 일부 호재가 들어오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재들을 편성해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광주 쪽에서도 아파트를 하나 정도는 구입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직장에서 뭐 가까운데 그럼요. 구입하셔야 하는데 그럼요. 그쪽에 좀 호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좀 도움이 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도움이 네. 많이 됐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예. 네, 저랑 같은 의견이었어요. 저도 속으로는 네. 세를 주고 이사 가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이사 가신 곳에 웬만하면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구입을 그렇죠. 하시는 게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훨씬 의견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를 살게 되면 2년 뒤에 또 전세값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네. 있는데 전세값을 안 올려주는 것조차도 이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매매를 하면서 늘려가시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요, 이렇게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요, 좀 해결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 보시다가, 나도 상담을 좀 받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 있는 부동산 전문가가요, 여러분들의 고민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일정도 계속해서 참고해 주세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강남 엠플러스 빌딩 SS 컨벤션 웨딩홀 8층 오키도홀에서 한국토지자산개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8월 14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유스홀딩스 빌딩 5층에서도 세미나가 이어집니다. 8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재민의 부동산 여행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들 좀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빅쇼트란 영화를 통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영화를 통한 부동산 여행을 떠나봤었는데요. 한마디를 남기고 싶은 말이 있죠. 네. 대세보다는 오히려 소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소신이란 것은 지적 게으름이 아닌 오히려 공부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차여지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혹은 아파트 혹은 부동산에 대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시는 것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제 발전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신재민의 부동산 여행을 통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계속 조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혹은 노라고 말할 때 혼자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앞으로도 이렇게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강의 공부하시면 그런 용기와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정보들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